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는 게 유일하게 자살률이에요. 그죠? 자살률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최진씨가 이렇게 술을 만약에 제가 생각에는 최근에도 뭐 일단 자살이 연예인 자살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갔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시려는 그 시간 동안에는 상당히 기분을 갖다 업시키기도 하고 좋게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혼자 버려지는 그 시간 속에서는 상당히 디프레션을 갖다 우울 증상을 갖다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제 올게네이티 팩터들이 사실은 이러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소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세포 단위로 이제 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몸의 바디에서 우리가 술을 마셔서 이렇게 세포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먼저 세포가 망가져서 우리의 올겐을 전체적인 어떤 바디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포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베이직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연구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프리벤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헬시 셀, 이것은 어글리, 앵글리, 루킹 셀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글리한 셀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신의 팩터하고 유전적인 팩터하고 환경적인 팩터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전적인 팩터하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하고 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 시비어리티가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관여를 한다면 좀 심화되어질 것이고 좀 마일드해질 것이고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전적인 레벨에서 그다음 mRNA로 그다음 프로테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생김새가 나타나고 성질이 나타나고 페노타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대사의 어떤 패스웨이라든지 어떤 세포 신호 전달의 어떤 패스웨이에 의해서 이런 모디피케이션,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성질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그림을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뉴욕으로 들어간 브루클린 다리예요. 한 130년 된 다리입니다. 아직까지 멀쩡하죠. 그런데 요 다리는 우리가 노화되어져 가듯이 사람들이 노화되어져 가듯이 서서히 그죠? 서서히 시멘트 이런 블록들이 깨져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요 아시죠? 그죠? 911 때 하루쯤에 그냥 몇 초 내요? 내가 폭삭 내려앉았잖아요. 그죠? 요 상황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서서히 노화되어져 가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미 세포 속에 되어진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져 시스테미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어떤 스트레스를 주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세포가 이렇게 망가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 발생했을 때 알코올 섭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음식 섭취를 갖다가 잘 제한만 하면 질병 발생을 갖다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데 엄청나게 잘 작동하게끔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떤 진의 얼터레이션이라는 진의 이상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 나이가 들어간다든지 스트레스가 유도되어진다든지 그 다음 인바이러먼트 팩터들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가미되어지면 이러한 메타볼릭 디지즈 그러니까 대사의 이상을 통한 어떤 질환 발생에 쉽게 노출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당뇨 발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 피 속에 당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원래 정상적인 몸은 우리 몸속에 당이 많아져도 당을 쉽게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능력이 없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멋진 제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면 이러한
어떤 고칼로리의 어떤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이거는 역학조사에 의한 데이터예요. 요 그림은. 자, 술을 적정량의 한두 잔의 음료를 마시면 모텔리티를 줄일 수 있다.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있을 때 적정량의 음주는 당뇨병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증가한다. 이것이 정말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에비던스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그 인슐린을 당을 분해시키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췌장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췌장 베타세포에다가 우리가 알코올을 처리해봤어요. 처리해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했냐니까, 자, 이렇게 이제 쥐에다가 에탄올을 갖다가 6주, 8주, 10주 동안 먹여봤습니다. 2주, 4주, 6주, 8주, 10주 이렇게 먹여봤어요. 그래서 간화와 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췌장에서 보니까 이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베타세포가 모여있는 아이 소도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도세포가 정상적으로 폐업해돼요. 정상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있죠. 근데 에탄올을 먹이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컸던 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슐린이 상당히 분비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알코올 섭취 8주 하고 나면 인슐린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를 못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당이 제거될 수 있냐고요. 제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슐린 레벨이 떨어지고 ATP 레벨이 떨어지고 GTP, 글루코스 톨러런스, 당 내성 해보니까 에탄올 처리한 것에서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있죠.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측정하는 인슐린 ITT도 상당히 증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면서 상당히 당뇨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2분 동안만 마지막 그림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성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슈화되어지고 있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지금 여성 건강에 대한 어떤 불임과 난임에 대한, 아니면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신규 이제 그 과제로 해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러한 과제들이 여성 건강에 대해서 한국에서 보니까 여성 건강의 베이직 이런 기초 연구를 하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국립보건에서 그걸 2011년도에 처음 했는데 5억을 땄는데 작년에 20억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40억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루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의원들이 여성 건강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거는 200억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여성 건강은 상당히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는 부분이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35세가 넘었으면 불임률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불임률이 10명 중에 5명은 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임 내지는 난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임신성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태어난 아기들이 상당히 BMI가 높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스토리를 해보니까 어떤 연구들을 했냐면, 알코올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들이 분비에 어떤 이상 조절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걸 했냐면, 한국의 간호사 협회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박현영 과장이 이걸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간호사 협회에다가 간호원들을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음주 여부를 갖다 물었습니다. 92%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성인 월간 음주율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74%, 44% 여성 45%에 해당하죠. 근데 대학생 월간 음주율이 여성들 보십시오. 90%에 해당합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 지금 사회에 진출 안 한 여성들이 없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의 음주율이라고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자, 임신율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일단은 보니까
늙거나 젊으나 뭐 이 젊은 놈들은 알코올을 먹어도 100% 살아남았어요. 근데 늙은 사람들도 늙은 애들도 100% 살아남았어요. 근데 늙은 놈들한테 알코올을 먹이기 30.3%까지 있어. 살아남는 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뭔가 모르게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벌스 레이트, 아기를 태어내는 능력을 보니까 젊은 놈한테 알코올을 먹이니까 89%, 한 10%가 떨어졌죠. 20%인가 10%인가 아마 떨어졌죠. 근데 올드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젊은 애하고 올드를 비교하면 반으로 줄어들었죠. 임신 능력이. 이건 사람에서 나타나는 3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결과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코올을 먹이게 되면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알코올까지 먹이고 임신을 한다고 하는 그 능력은 뭐 3분의 1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영과 올드에서 보면 알코올 섭취를 했어요. 프레그넌스 아까는 태어난 걸 본 것이고요. 펄스 레이트 본 것이고 여기 프레그넌스 임신의 능력만 봐도 여기 보면 올드하고 여기 보면 한 40%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영과 올드에서 여기 보시면 한 완전히 떨어지고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완전히 여기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게 엠브리오거든요. 배 발생 당일 11일째 임신하고 나서 11일째 보시니까 정상적인 영한 곳에서 정상적인 부분에 눈 발생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영한 곳에서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눈 발생이 훨씬 더뎌져 있습니다. 근데 올드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태반이 쥐들을 보면 10마리면 10마리씩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있죠. 여기에서 영애한테 알코올을 하면 약간 디펙트가 나타나요. 기형아들이 좀 나고 사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드에서 보면 올드에서 알코올을 먹이지 않아도 이렇게 완전히 사상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디펙트가 나타나고 뭐 발이 붙어져 있다든지 디벨롭먼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출산을 했을 때 보면 알코올을 마신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기들이 몸무게가 높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7일, 14일, 21일이 지나고 나니까 줄어들어요. 성장 발달이 저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에비던스가 될 수가 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베이직 리서치로 이제 기능 연구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프롤락틴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변화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해서 이런 것들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임신 기간 동안에 있어서 알코올을 먹인 경우와 먹이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호르몬의 분비 양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상당히 이제 지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알코올의 어떤 디펙트를 통한 어떤 각각의 올간의 디펙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임기 여성들에 있어서의 알코올을 갖다가 적정량이 아니라 소량만 먹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에비던스를 저는 이제 만들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성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아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거기 이런 조사 연구들 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연구 부분은 10분의 1 불과합니다. 돈이 다른 부분들 전부 조사 연구 파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은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만드는데 그런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가 주로 역학조사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아주 김문호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베이직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에비던스를 주고 또 다른 임상 연구라든지 휴먼 연구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